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확 바꾸지는 않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조금이나마 변화를 시도하는 대통령에게 기대를 가져보는 걸까요?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28% 나온 게 많이 있는데요. 여전히 또 30% 아래 머물고 있는데 더 많은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살펴보고 있는데요.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 왜 늦게 인사해요? 아니, 그래야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배종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예. 일단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봅시다. 네. 갤럽이 매주 금요일 날 나오죠? 예. 오늘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예.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4%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모두 직전 조사보다 긍정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요? 네, 긍정은 3%포인트 올라갔고요. 부정은 2%포인트 내려왔는데, 예. 그래서 이게 뭐 본격적인 반등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워낙 뭐 많이 내려갔었죠. 다른 조사들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보여왔던 것이 한국갤럽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또 심리적 반등,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조금 변화의 시도는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들도 부분적으로 조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난주에 24% 내려갔던 것이 최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5, 이번 주에 네. 28이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임기 100일 동안의 쭉 추세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이걸 좀 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의 최저점을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2%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2%가 바닥인데 바닥 직전인 24%에서 한국갤럽 결과는 찍고 살짝 반등하는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반응을 보면은요, 실비아 한님, 뭘 잘했다고 지지율이 오른다냐, 이런 의견 주셨고, 여행님, 더 내려가지 않은 게 더 이상한 일, 빨간 멍든 차차, 10% 내려가야 정신 차릴 텐데 28%라서 좀, 김동신님, 올라서 28%, 아니 그 기자회견을 보고 지지율이 올랐다고요? 참 신기하네요.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반등한 것을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은데. 예. 근데 저는 30년 동안을 데이터 분석만 해왔으니까 이게 뭐 감정하고 꼭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지지율이. 저도 이게 감정적이거나 또는 감상적으로나 접근을 해보면 도저히 올라갈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지지율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또 기존 지지층들의 저지선, 또 대선 때 얻었던 득표, 그 당시 투표했던 유권자층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저는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이번 주 한국갤럽 지지율은 조금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뭐 올라갈 일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지난번에 기자회견, 물론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나름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천하람 의원께서는 지지율이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보십니까? 뭐 오르고는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지층의 위기감으로 인한 소폭 결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집이 내지는 이제 반등의 어떤 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들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는 오히려 하락이거나 뭐
어떤 그냥 보합 정도의 예. 추세를 보이고 있고 60대 70대에서 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 60대 70대의 상승이 이제 전체 지지율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견인했군요. 그런, 네, 견인한 그런 세부 지지율이 나오는데 결국 이런 것들 보면 아무래도 6070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정권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탄핵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이준석 대표가 각을 세게 세우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좋은 쪽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60대 70대의 결집만으로 간다라는 거는 사실 저희 당 입장으로 보면 또 도로 새누리당, 도로 자유한국당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반등이기 때문에 뒷맛이 그렇게 개운한 지지율 반등은 아닙니다. 우리 시사 1번지 예청자들 수준이 얼마나 높냐면요. 지금 천하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똥강아지 소리에 쓰시는 분 이준석 때문에 무서워서 60, 70대가 결집했나 봐요. 정어리님 보수 결집이요. 그리고 EHFUD WKRN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이런 아이디를 쓰십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더러운 것을 보면 지지라고 했죠. 아마 그런 뜻에서 올라갔나 봐요. 예, 아무튼 갤럽 조사 보니까 약간 반등했다. 그리고 우리 KBC가 또 조사한 거 있잖아요. 예. 다양한 항목들이 있던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이제 뭐 기자회견에서 뭐 특별한 게 있었다고 지지율이 반등했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적을 하시는데 광주 방송 조사 결과도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KBC 광주 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 위크 리서치의 지난 16일, 17일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긍정 30.6%, 예. 부정 66.2%로 나타났습니다. 긍정만 놓고 보면 직전 조사가 28.6%였는데 우리 KBC 조사에서도 30.6%로 약간 올랐네요. 살짝 소폭 올라갔는데 이 조사 결과를 그냥 우리 일부에서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100일 지났습니다. 연상 이미지가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미지. 가장 많은 이미지가 뭔지 우리 박진영 평론가 아세요? 절망? 어떻게 아세요? 제가 절망했습니다. 절망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재미없는 티키타카는 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연상 이미지가 절망이 그럴 때는 좀 틀린 답을 얘기를 해주셔야 그러니까요. 재미있죠. 아직 메소드 연기가 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공정이 23.1%. 하도 공정을 이야기 많이 하니까 절망 다음에 공정,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불공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갈등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윤 정부 출범 후 변화의 방향성, 윤 정부 출범 후에 이 변화, 이 정권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인 53%가 이번엔 장윤석 기자 뭡니까? 희망? 이번엔 차라리 맞추셔야죠. 자, 갈등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53%다. 근데 이런 이미지는 객관식으로 한 거예요? 예, 객관식으로. 예, 그러면 어떤 단어를 제시어로 내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연관되는 감성 연관어들을 보기로 이제 뿌려놓고서 어디 쪽에 많이 응답이 되는 그러면 뭐 미래, 과거, 네. 희망, 통합, 갈등, 공정, 절망 뭐 이런 거를 쭉 놓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 이런 조사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그런데 보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느냐에서 절망이 33.1%가 예. 나왔고, 그 공정이 가장 많이 나오거나 또는 뭐 상식이 높게 나왔어야 그래야 되는데 예.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의 댓글을 분석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은 명왕성이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은 토성의 타이탄이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눈을 맞춰야 되는데 딴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연상 이미지를 주관식으로 했으면 뭐뭐 나왔을까요? 글쎄요, 저는 불통이 제일 많이 불통? 불통 또는 좀 권위주의적인 태도, 뭐 고압적 태도,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죠. 박진영 교수는요? 불독? 불독?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제 생각에는 똥고집. 좋은 말 좀 해줘봐요. 네, 희망.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 조사가 있었나요? 네. 김건희 여사 호감도 그렇습니다. 조사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100일 대통령 취임 전에서 가장 많이 쏟아졌던 조사 종류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인물이 누구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묶음으로 나타나는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 이준석 대표도 많이 등장하고 문재인. 그런데 가장 초점을 맞추는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였어요? 네. 김건희 여사인데 우리 KBC 광주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호감도를 물어봤습니다. 호감 28.9%, 비호감 66.4%로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대통령과 같네요. 예,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모두 상당히 비호감이 높은 상태인 거죠. 김건희 여사 호감도와 대통령 호감도 지지율이 같은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썸 트렌드로 임기 시작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쭉 분석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면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 항상 이것이 정쟁화되더라고요. 정쟁화되는 연결고리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 내용이 부정적으로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긍부정 감성 추이로 매칭을 시켜봤더니 똑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부부 혼연일체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면 논쟁이 되고 그 논쟁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그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타격, 어퍼컷 타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이 이번 주에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네.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감, 비공감 물어본 조사도 있던데 네. 그 소개 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공감이 55.4, 비공감이 37.6, 잘 모름이 7.0인데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은 공감이 더 높게 나왔네요. 네. 대체로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이제 기자회견 내용하고 그다음에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이 신청인데 대체로 여론이 비슷합니다. 절반 살짝 웃돌게 우호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도층과 또 전체 응답자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광주 방송 여론조사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했던데 정당 네.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0%를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 응답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조사였는데 두 가지로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여당복.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겠지만 더불어 여당복이 큰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상대평가거든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럼 국민의힘이 내용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전당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절대적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뭐 흥행을 하니 많이 안 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당대에 따른 지지층들의 결집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 살펴본 김에 민주당 당 대표 지지도도 한번 보면은 이재명 의원이 49.7인데 박용진 의원이 41.2가 나왔어요. 장윤성 기자, 이것은 지금 얻고 있는 득표율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박용진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한 기자들의 분석이 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호남 경선 이번 주인데요. 호남 경선이 결정타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호남 이낙연계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몰표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명락대전의 재판. 근데 그 이유도 있을 텐데 지금 좀 다른 수치의 결과였는데 그게 전체 응답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역선택도 가능성.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70, 80% 이상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박용진 후보는 누구냐? 반 이재명, 반이 전체 응답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중도 보수 쪽에서는 박용진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박용진 개인이 아니라 반 이재명인 거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조사에서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 1위로 나오는 거와 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그 역선택이라고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국민의힘 지지자 뭐 당원이지만
민주당이 좋은 당대표를 뽑아서 좋은 정치를 선보이기를 바라고 이재명 의원보다는 박용진 의원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군요. 그게 단순히 이재명 의원이 되면 민주당이 더 강해지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역선택하고 이런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을 이야기하는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의 의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이 이끄는 국민의힘을 한번 보고 싶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여러 그 안 좋은 감정들, 뭐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도 전당대회 할 때 보면 맨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니 마느니 이런 지리한 그런 공방이 가는데 저는 그런 논쟁이 의미가 없다. 그 전체가 다 국민의 목소리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대통령 지지율로 돌아가서 흥미있는 조사가 또 하나 있던데 기자들만 상대로 조사한 게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기자협회에서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조사 대상으로서는 상당한 특수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취재 현장에 있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기자협회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를 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그러니까 이건 기자들의 응답입니다. 1000명 조사 결과인데 잘하고 있다 10.7%, 잘 못하고 있다 85.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조사보다도 지금 거의 갤럽과 비교를 하더라도 한 22% 포인트 가까이 더 낮은 결과 10.7%입니다. 또 조사 하나가 더 있는데 도어스태핑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계속 이어가겠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협회 여론조사를 보면 도어스태핑에 대해서는 긍정 57.7%, 부정 34.8%로 긍정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 평가가 다른 전체적인 여론조사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평가로 나오는 이유, 네, 연령이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뭐 지금 네. 답변한 기자들 연령대가 60, 70대는 없을 거고 네.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20, 30대 조사는 몇 퍼센트 정도 나왔어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뭐 한 20%대 초반 정도. 초반. 네. 20% 초반도 사실 안 네.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10%대죠. 네. 10%대. 네. 그러니까 그 아마 그런데 예. 이번에 그 기자협회가 조사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세대 그리고 그 업종, 그러니까 뭐 방송, 신문, 통신, 그리고 방송도 이제 공중파, 종편, 뭐 보도 전문 채널 전부 세분화해서 전부 다 나눠서 했거든요. 뭐 성별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쭉 다 했는데 고르게 다 10%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령이 높은 데스크급 이상의 선배들이라고 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또 현장을 뛰는 말진 기자들이라고 해서 낮은 점수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별히 강조해서 보는 대목이 그 기자협회에서 보는 대목은 그 점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얘기 나온 김에 장윤성 기자 나오시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뒤에 쭉 이렇게 패널들과 얘기를 했는데 장윤성 기자는 금요일이라서 못 물어봤는데 네. 본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어찌됐든 이제 강인선 대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문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자율권을 주고 뭐 주제 제한 없이 했다고 하지만 예민한 질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조중동 그리고 한경호라고 하는 이제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매체들의 기자들의 질문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그 비판적인 담론을 주도했던 매체들의 기자들에게는 질문을 주지 않았고 대부분 뒷부분 후순위에는 경제지 기자들에게 주었고요. 그다음에 외신하고 통신, 신문 뭐 이렇게 방송 뭐 고르게 뭐 배분은 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되면 보면은 강인선 대변인이 평소에 본인이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알고 있던 기자들의 성향 뭐 이런 걸 보고 대통령에게 좀 그 누가 되지 않은 질문. 그런 질문은 안 나오도록 방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다. 강인선 대변인이 역할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기자들이 하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실제로 물어봐야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좀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곤란한 질문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런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자는 아예 질문권을 주지 주지 않았다. 않았던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본인이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인데요. 질문을 한다면 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나에게는 질문권을 주지 않았다. 이런 후일담을 기사로 쓰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뭐 물어볼 거야 이렇게 대변인이 미리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대변인 이름이 뭐더라? 강인선 예. 대변인이죠. 그 대변인이 기자들 이렇게 선정한다면 그건 좀 그 사전에 각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페어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서로가 이제 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또 기자분들도 뭐 이런 거 물어보겠다 했다가 또 갑자기 바꿔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당연히 대변인단과의 신뢰가 깨지고 그 기자분 뭐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내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예. 통상 이제 이런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때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다 이렇게 각사별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사가 중심이 돼서 그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질문할 건지 배분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사가 어떻게 할지 이번에는 어느 사가 했으니까 다음엔 어떻게 하자라는 걸 정하고 또 제비뽑기로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회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대변인이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뭐 물어볼 거야 뭐 그거 이 질문 다 모아서 현장에서 너 이렇게 질문해라고 했다면 이것은 어찌 보자면 짜맞춰진 대본대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좀 있겠죠. 생각이 다른데 그럼 질문을 했으면 시원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또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기자회견 하기 이전에라도 대통령실을 통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인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가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죠? 그러면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의 합법을 사용했거든요. 본의.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바쁘다 보니 보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마저도 당내 민주주의에 바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기자회견을 볼 여유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대통령을 다 칭찬할 수는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도 궁금하면 다 답변해 줬어요. 혹시 기자회견 네. 어땠다고 보느냐 뭐 이런 평가 항목은 없었나요? 그런 조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게 워낙 뭐 조사가 되려면은 17일이 기자회견했기 때문에 17일, 18일 날 조사를 긴급 착수했어야 되는데 이건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천하람 위원장은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아니 뭐 대통령께서 기존에 비해서 좀 정제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뭐 저도 좋게 봤습니다만 그게 약간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조금 더 솔직하게 그냥 본심을 아니 뭐 거칠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준석 대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한 것은 아니라든지 조금 더 그냥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근본적으로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강인선 대변인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기자분 이름을 부르면서 대통령이 막 어디 그분이 맞아요. 계시더라 막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정해놓은 느낌을 주다 보니까 생동감이 많이 대통령이 떨어져 보였어요. 지명을 하도록 했어야죠. 원래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이 좀 정치를 아는 사람들, 언론을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예. 질문하는 기자가 나오는 게 사실 자연스럽고 국민들에게 신선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짜고 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정하지 않아 보이지만은 정제돼서 하는 것이 지지율을 떨어지는데 오히려 막는 효과는 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이 정말 소통의 장이 되려면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기자들이 묻고 대통령이 솔직하게 답하고 이렇게 됐어야지 아이고 기자회견 하나 잘 때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네, 우리 또 애청자들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박성무님 아니 그날 기자가 있었던가요? 홍보실 직원밖에 안 보이던데요. 서진심님 그렇게 짜고 치려면 기자회견이 왜 필요한지 이런 의견 주셨고요.
민트영님, 기자들 지지율은 낮아도 도어 스태핑은 그나마 먹을거리를 던져주니까 긍정률이 그 정도 나오는 거겠죠.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